안녕하세요. 저희 함께하는 바이오 제약 다글다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처음 이 클래스를 시작하는 건데요. 제가 이 클래스,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은 실제 제약업에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지식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규정들이나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공정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아마 실제 제약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실제 제약업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컨텐츠로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제너럴하게 좀 설명을,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발 경위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약품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실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있은 이후부터 질병이나 여러 가지 부상들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말까지만 해도 되게 원시적인 방법, 초근목피의,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라든지 뿌리라든지 나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약을 사용한 거죠. 예를 들면 무슨 한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한 건데, 이런 사용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경험적인 결과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성분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에 우리가 보통 사포닌이 유효한 성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고 그걸 먹었더니 몸에서 열이 나고 건강해져,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면서 그런 그 처방 또는 생약을 사용하게 된 거죠. 1805년도에 이제 독일의 제르티르너가 아편의 유해 성분인 몰핀을 발견합니다. 실제 요즘은 마약성 물질로 많이 불리는데, 이런 실제 스몰 몰리큘이 도대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리고 1907년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아스피린이 시판됩니다. 독일의 바이엘사에서 아스피린을 시판하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팔리는 그런 의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서 그 유효 성분을 추출한 거예요. 그리고 몰핀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는 물질을 발견한 거죠. 근데 1907년 동일해에 독일의 에를리가 매독의 특효약인 살바르산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 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A와 B를 섞어서 어떤 조건을 주면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합성에 성공하면서 유기화학 발달과 더불어 이제 이런 합성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합성 기술들이 의약품 역사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928년에 영국의 플레밍이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페니실린은 뭐 저희가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되게 상징적인 발견이죠. 항생 물질, 그러니까 항생제의 시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됐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35년에 독일의 도마크가 프로토질이라는 항균제를 시판하게 되고요. 1940년대 스텝토마이신을 시작으로 파라아미노살리실산, 이소니아지드가 계속 이제 발견되면서 이런 세 가지 약품을 병용 사용, 그러니까 교차 또는 동시 사용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난병이었던 폐결핵의 정복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그 세 가지 의약품은 1940년도로부터 이제 1952년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발견이 되면서 폐결핵에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57년에 에릭 이삭에 의해서 항바이러스 물질인 인터페론이 처음 보고가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의약품들이 개발되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포커스를 가져가서 바이오 의약품의 역사에 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최근에 바이오 의약품이 많이 뜨고 있죠. 1796년에 영국 외과 외과 의사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종두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호환마마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호환이라고 하면 이제 호랑이나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마는 천연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무섭다라고 해서 호환마마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천연두가 그만큼 전쟁만큼 무서웠던 거죠. 실제 얼굴에 수포가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거나 이제 그런 그 곰보의 형태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질병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렇게 치명적이었던 그 천연두가 소에서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가 이 천연두를 걸렸을 때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거기 소에서 죽은 거예요. 죽거나 약화된 거죠. 약화된 거에 이제 소에서 그 고른 부위를 채취해서 사람한테 치료를 해봤더니 실제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천연두의 예방의 그런 치료로서, 처치로서 많이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신의 가장 시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껑충 뛰어서 거의 100년 가까이 뛰어서 1909년에 독일 면역학자인 에럴리가 매독균을 선택적으로 배양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균이라는 게 되게 많은 다양한 균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균 하나를 선택적으로 배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균을 연구를 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73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코엔과 보이어가 최초의 재조합 DNA인 박테리아 플라스미드 합성에 성공합니다. 그 전에 물론 이제 DNA나 RNA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겠죠. 그리고 그런 유전자를 재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발견을 했고 또한 합성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바이오의약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연구였던 거죠. 그리고 1975년 밀스테인과 퀄러가 하이브리도마 기법을 통해서 단클론 항체 생산에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생산이라 하면 이제 영구적인 생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의약품 생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항체 의약품의 키트를 마련을 하게 되죠. 1982년 일라이 릴리에서 인간 인슐린을 출시하게 되고요. 당뇨병의 치료제죠. 1985년 인간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외소증, 인간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 외소증 환자에 대한 치료약이 출시가 되고요. 그 같은 해에 얀센이라는 회사에서 최초의 항체 의약품이 출시됩니다. 여기서는 실제 시장에서 환자를 위해서 출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86년에 인터페론과 빈혈 치료제가 출시가 되고요. 실제 인터페론이 발견된 거는 1957년에 발견이 됐는데 실제 의약품이 나온 거는 86년, 30년 정도 걸린 거죠. 그만큼
이 바이오 의약품이 합성 의약품보다는 훨씬 기술의 벽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항체 의약품들이 그 뒤에도 많이 특히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런 그 오리지널 의약품이 기본적으로 특허 기간이 있어요. 특허 기간이라 하면 여러 가지 특허가 있는데, 용도 특허라든지 물질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특허들이 있는데, 초기에 개발한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고유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을 정해놓고 20년 또는 15년, 보통 대부분의 그 특허들이 20년 정도를 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90년대,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졌던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가 풀리면서 2010년, 2020년, 지금 현재 많은 바이오시밀러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에 세계 최초 항체 의약품인 바이오시밀러가 한국에서 허가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에서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 백신이 작년에 개발됐고, 지금 현재에서도 여러 회사에서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역사를 좀 둘러봤는데요. 이 영상의 설명에 보면 그 카페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셔서 질문을 주시던지, 아니면 여기 이 채널, 이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첫 수업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수업에서는 이런 의약품 역사와 동시에 제약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